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두희입니다. 서류 준비부터 면접까지 그리고 합격의 그 기쁨까지 저희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수험생들, 학부모들 조언이 참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고민들 저희와 함께 해결하시고 또 상담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2주 동안 여름방학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지름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과기대와 서울여대 입학사정관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심층적으로 저희가 1대1 상담도 해드리고요. 자세한 전형 일정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하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서울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시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름방학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편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죠. 중대부고에 계신 이금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중대부속고등학교 이금 선생입니다. 네, 수험생의 입장에서 입사 전형관에 대해서 핵심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분이죠. 일산대진고 혁신연구부장으로 계신 서상원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상원입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고요. 서울과학기술대와 서울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실 텐데요. 먼저 서울과기대 입학사정관 조효환 실장님 먼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 입학사정관 실장 조효환입니다. 네, 수시 원서 접수가 한 달보다 조금 더 남았나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자신이 원하는 지원하는 대학들을 확실하게 이제 정하고 준비를 해야 할 텐데요.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2014학년도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5442번까지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여름방학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00년) 실용교육의 역사, 교육의 질로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소개합니다. 혁신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미래를 선점하는 대학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과 IT 융합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대학이며 졸업생 3,000명 이상 대학 가운데 3년 연속 취업률 1위의 쾌거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역사를 세워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테크드림 2020을 토대로 국립대 1위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전공 우수자 전형, 드림 자기추천 전형 등이 있으며 전공 우수자 전형과 드림 자기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진로를 위해 노력했던 수험생들에게 적합한 전형입니다. 새로운 미래, 새로운 경쟁력을 가진 세계 최고의 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새로운 미래, 새로운 경쟁력을 가진 대학입니다. 네, 오늘은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으로 앞서가는 여러 가지 전형들로 수험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대학이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효환 입학사정관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하셨는데요. 2014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입학사정관 전형에도 좀 변화가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먼저 있습니다. 짚어주시죠. 첫 번째는 드림 차세대 전형하고 리더십 전형 두 개가 합해져서 네. 자기 추천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인원수는 약간 줄어들었지만 또 하나는 학생들이 전 과목을 다 골고루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 전공의 적합성이라고 할까요? 네. 전공 적합성에 따른 교과목이 우수한 학생들. 네. 그거는 단지 다른 거는 보지 않고 교과목 자체만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공대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학이 우수한 학생들,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면접을 통해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어 있는 네. 전공 우수자 전형 두 가지가 상당히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저희 대학은 두 가지만이 아니라 각각의 전형이 다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특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란 학교생활 전반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전형이 되고,
방금 말씀드렸던 전공우수화 전형은 그 중에서도 특정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 네. 그런 학생을 뽑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자기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특장점을 가지고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전형 방법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자기 그 우수자 전형, 자기 그 전공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전공 자체에 따른 교과목이 우수해야만 학생들이 제대로 수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본적인 것이 되어 있어야 된다. 네, 표로 정리가 돼 있죠. 예. 표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자기 추천 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것은 우리가 흔히 봤을 때 교과목 상으로 보면 네. 수학과 과학 또는 국어와 영어 네. 이렇게 특정 두 과목 정도를 잘하는 학생들을 뽑는 전형인데요. 1단계에서는 5배수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1단계에서 5배수 선발하는 것은 주로 이제 그 서류 100%를 가지고 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 100%로.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면접을 잘하는 학생이 사실은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면접이 1단계에서 중요하겠네요. 보는 네. 서류 100%라고 하는 것은 네. 그 교과목 한 30%, 네. 그다음에 비교가 한 70%. 비교과가 좀 많이 보네요. 예, 비교과를 예. 많이 보는 예.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그 2단계에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심층 면접입니다. 네. 그 심층 면접은 주로 그 학생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과 원리 네. 이것이 제대로 잡혀 있는가라고 하는 아주 고등학교 생활에서 정말 그 가장 기본적인 것. 그 전공 적합성에 대한 질문은 안 하는 건가요? 전공 적합성이 있죠. 아. 사실 그 이공계통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혹은 과학을 네.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이 네. 되고요. 그다음에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나 영어인데 영어 같은 것은 영어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네. 얼만큼 기본적인 소양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좀 전에 설명을 이제 하시는 거 보면은 기존의 드림 잠재 우수자 전형하고 차세대 리더십 전형이 통합이 돼서 드림 자기 추천 전형으로 이제 됐고요. 예. 또 전공 우수자 전형이 신설이 됐는데 이 전형은 이제 1단계 교과 30%에서 전과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두 전형 모두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죠. 지난해 수시에서 합격자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있는 대학으로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그 학생들이 서울과학기술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죠. 저희가 봤을 때도. 네. 질문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서울과학이들 희망하는 학생들 참 많은데 수험생들에게 있어 중요한 내용이 그 원서 접수와 또 서류 제출 기간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또 합격자 발표 일정들을 좀 잘 체크해야 될 텐데 실장님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원서 접수 기간은 여러 대학이나 마찬가지로 9월 4일서부터 9월 9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는데 단 작년도 같은 경우 시간을 놓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가 마감 시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합격자 발표는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최장기 기준이 있을 때는 12월 6일 날 네. 12월 6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고 네. 최저 기준이 없는 그런 전형은 11월 26일 날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학생들이 그 놓치기 쉬운 것이 원래 하다 보면 6회 제한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네. 또는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네. 각 대학마다 똑같은 시간에 일정이 마감하는 막 것이 아니기 겹치는 때문에 경우가 있죠, 그죠? 예, 네.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점은 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맞습니다. 체크를 해주면 아마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네. 서울과기대 전형 일정까지 저희가 좀 확인해 네. 봤는데요. 서상훈 선생님도 학생들과 함께 이제 상담을 하면서 서울과기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으실 텐데 어떤 점을 알아두면 좋을까요? 예, 올해 서울과기대 수시 모집에서는요. 지원 자격과 평가 요소를 다각화한 점, 네. 그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잠재 역량과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 경험을 집중적으로 이게 파악을 해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서울과기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망하는 학생과 직접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상담을 정확히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 신청을 받았고요. 네.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과기대 입학사정관님과 최고 전문가께서 분석한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린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교관을 꿈꾸고 있는 졸업생입니다. 네, 외교관을 꿈꾸는 대학 졸업생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서울과기대 입학사정관께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서울과기대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합격 가능성을 좀 알고 싶습니다. 심각한 질문인데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준비하고 있고요.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여쭤봐 주셨는데요. 예. 저희가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학교 비교과 활동과 그리고 성적까지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서상훈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1학년에서 3학년 평균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는 2.3, 수학은 2.8, 영어 1.2, 영어가 좀 우수하죠. 네. 사회는 2.9, 국수 영사 합계 2.3등급입니다. 네.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가채점 예상 점수로 보면요. 국어는 100분이 89에 2등급, 수학은 59에 4등급, 수학이 좀 비교형 낮은데요. 이게 네. 4등급하고 5등급 경계선상에 있는 것 같고요. 자, 영어는 93에 2등급이고 사탐은 각각 2등급으로 100분위 합이 332.5에 평균 2.5등급이 예상됩니다. 네, 희망 전형과 비교과 활동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은 서울과기대 영어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면 교내 활동을 보면 영어 영재반 활동을 했고요. 동아리론 도서반, 세계문화사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은 총 3년간 390시간 참여했으니까 굉장히 학교 생활을 많이 열심히 했네요. 한 네. 그런 친구고요. 예. 네. 봉사활동은 합쳐서 172시간, 양쪽으로 비교적 적지 않은 시간을 했습니다. 네. 수상 내역을 보면 지금 영어 과목에서 교과 우수상을 받았고요. 교내 영어 단어왕 선발대회에서 장려상 3회 연속 받았습니다. 네. 교내 영어 경시대 우수상, 다독상, 한문 경시대 장려상 수상했고요. 고려대 국제학원에서 특별 영어 교육과정을 이수했고요. 탭스 716점, 한자급수 4급을 받았습니다. 영어에 네. 아주 특별하게 좀 재주가 있는 그런 학생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또 외교관을 꿈꾸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은 서울과기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입학사정관님께서 와 계시니까요. 서울과기대 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 전반적인 활동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것인데 네. 예, 그 중에서도 1단계에서 성적으로 5배수를 뽑기 때문에 성적이 상당히 좋아야 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1단계 성적이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학생의 내신 성적 전체적으로 본다면 약 한 2.3등급, 4등급 네. 예, 그 정도 나오게 되는데 2.3, 4등급 정도 된다고 하면 예, 거의 합격권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네. 되지만 이게 어떤 변수가 약간 있으면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네.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상당히 해주시죠. 높은 편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인데 우리 대학은 원래가 그 학교생 우수자 전형이 보통 2.5등급 안쪽으로 네. 들어가야만 되고 그 중에서 영어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학생은 작년 또 예년으로 본다고 하면 1단계에는 합격 가능한 그런 학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학교생활 네, 전형 우수자 방법. 전형에서 뭐 500여 명을 지금 554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표로 보시겠지만 전형 방법이 2단계 서류까지 있습니다. 서류도 여러 가지를 좀 제출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그 1단계에서 50%를 가져오게 되고요. 네. 근데 1단계에서 50%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배수에서 이미 걸러졌기 때문에. 걸려졌기 때문에 저 50%라고 하는 것은 네. 극히 저 50%에 의해서 당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럼 당락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과 영역이 이제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 네. 비교과 영역과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네. 다른 건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네. 최저학력 기준은 영어과고 행정학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두 개 영역 합이
6등급이죠? 합의 6등급이기 네. 때문에 네. 이거는 진짜 최저 학력입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완화된 네. 상황이군요. 상당히 완화된 편이고요. 네. 예, 보통 다른 우리 학교하고 경쟁되는 대학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좀 완화된 네. 그런 최저학력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1단계 통과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과 영역에서 제출서를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그것이 자기소개서인데 네.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네, 학교 생활이 좀 충분한 학생들이 좀 지원하면 좋겠고 또 2단계 서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자기소개서가 자기소개서. 좌우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을 하고요. 또 반영 방법 그리고 반영 교과 과목을 좀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 학교 생활 우수화 전형은 그 1단계에서 성적으로 그러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 성적도 등급별로 본다면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폭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죠. 즉 그 1등급부터 5등급의 점차가 한 10점 정도 납니다. 네. 2점, 3점, 5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하고 학년별 반영 비율도 있죠. 학년별 반영 비율은 네. 20대, 40대, 40으로 그럼 3학년은 한 학기인데 40%가 한 학기인데 상당히 40% 중요한 굉장히 그런 높습니다. 3학년 굉장히 학기를 높습니다. 보내야 된다는 예, 예. 얘기고요. 그리고 반영 교과는 네, 반영교과는 문과 같은 경우는 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그렇군요. 그 용계통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학. 그렇게 돼 있네요. 우리 학생 같은 단 경우는 그 조영대학 같은 경우는 네. 수학이 빠집니다. 네. 국어, 영어, 사회만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목이 네. 반영이 된다고 하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잘 듣고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서울과학기술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특징을 지금 아마 귀굴해서 들으셨을 네. 텐데 조효한 사정관님께서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까지 지금 같이 보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분석을 하셨나요? 비교과 활동도 꽤 많이 한 편이고, 네. 주로 이제 그 영어 과목을 중심으로 한 네. 비교과 영역이기 때문에 영어과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전공 적합도에서 굉장히 높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우수한 학생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합격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가 더 특히 상당히 그 좋다라고 하는 것은 발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완해야 될 점이 그 어떻게 보면 준비를 위한 준비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였습니까? 예, 예. 네. 네, 자신의 그 진로에 맞는 학과 설정을 다시 고민해 보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서상원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성적하고 비교과 활동을 보셨는데요. 어떤 점을 좀 보강하면 합격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앞서 이제 사정관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 학생은 그 교과하고 비교과, 그 다음에 이제 수능하고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교과 성적은 네. 비교적 굉장히 좀 우수하고요. 전공 관련 어학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 그 네. 점은 굉장히 좀 훌륭한 평가를 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내에 이제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지만 하지만 네. 우리 학생이 좀 지적해야 될 것, 즉 보완해야 될 네, 점을 몇 가지 좀 보완 지적을 한다면요. 우리 학생은 적지 않은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활동에 비해서 성과가 많지 않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경시에도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뭐 수상 실적이나 이런 게 좀 결과가 없다는군요, 미진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예,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눈여겨서 학생부를 쭉 눈여겨 봤는데 학생부 상에도 좀 기록에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독상을 받았단 네. 말이에요, 교내에서요. 네. 다독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서 활동 기록에는 제가 쭉 개수를 재봤더니 네. 채 10개가 기록이 안 돼 있단 말이죠. 오. 예, 그 부분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을 반드시 해야 될 네. 그런 부분이라고 여겨지고요. 누락이 됐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예. 그죠? 다독상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자소서를 통해서 네. 소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전공 관련 활동이 적지는 않지만 네. 쉽게 해서 나쁘지는 않지만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 우리 이제 인성 영역을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적이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의 활동 기록이 거의 없다라는 오. 게 좀 단점으로 좀 보입니다. 네. 네. 그럼 우리 학생의 경우에
지금 뭐 자기소개서를 좀 아주 신중하게 잘 써야 된다는 거, 자기소개서밖에 지금 서류를 네,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실장님께서 자기소개했을 때의 보완점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지금 현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두세 가지밖에 안 되는데 네.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벌써 다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마감됐고요. 예, 손을 댈 수 없는 네. 부분이고 생활기록부 상에서 미비한 것은 자기소개서에서 나타나 있어야 된다. 네. 그렇다면 자기소개서가 어떤 것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대부분 다 대교협 공통양식을 예, 사용을 하는데 공동양식. 공동양식이 약간 작년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네. 예, 사용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질문항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 질문항에서 뭘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네. 이 질문항이 왜 생겨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네. 거기에 맞춰서 기술을 해줘야 되는데 작년도 사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놓쳐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자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내 자신에 대한 특장점을 각각의 항목에 맞춰 가지고 네. 제대로 써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 네. 서성 선생님도 이제 좀 자기소개서를 보셨을 텐데 예. 보완할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우리 말씀해 주시죠. 학생은 비교육 전반적으로는 좀 무난하게 잘 쓴 것 같은데요. 네. 그 아까 사정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글은 좀 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답을 못하는 오. 그러니까 결정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네.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이야기를 근거를 제시해서 사정관을 설득하는 네. 쉽게 해서 사정관 입장에서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조리 있게 써나가야 핵심 되는데 질문, 예, 그런 파악이 부분이 안 좀 되고 있군요. 놓치는 점이 좀 상당수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저희가 또 짚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십니까? 네, 과학기술대학교에 전공 우수자 전형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 네, 이 전형하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중에 어떤 전형이 지원하는지 해야 될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네. 조현 실장님께서 날카로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질문이었습니다. 같은데요. 거듭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란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자를 뽑는 전형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 전공 우수자 전형이라고 해서 그 전공을 제대로 내가 수행하거나 혹은 그 계획에 의해서 미래지향적 태도를 가지려고 한다면 네. 그 학과에 해당되고 있는 교과목을 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그 이금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전과목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과에 해당되고 있는 학과목 몇 개 정도를 잘해야 되는데 그 과목이 우수하다라고 네. 하면 전공 우수화 전형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네. 영어 과목이 가장 우수하니까. 좋다, 우수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국어 영어를 보는 네. 그 문과계통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부분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전공 하는 우수자 전형 쪽이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죠?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단지 이제 전공 우수자 전형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가 되겠죠. 네. 그다음 면접이 또 될 수 있는 거고 자기소개서 팁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네. 일본 문항 같은 경우 이 학생이 썼던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학생들이 보통 자기 삶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네. 삶을 자기 전공과 결부를 시켜서 제가 지원한 학과와 결부를 시켜서 좀 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그 환경 자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을 해 나갈 때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주면은 일본 문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문항이 네. 되는데 일본 문항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단지 뭐 화합 차원이라든지 네. 인성 부분만 나타나 있을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의 문항은 네. 이게 각각의 별개의 것이 아니고 네. 일괄되게 되죠. 연결이 예.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두 군데 다 지원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는 안 우리는 됐습니까? 복수 지원?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선택을 하셔야겠네요. 네. 선택을 해야 돼요. 전공 우수자 전형을 지원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럴 경우에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더 많이 네, 쓰셔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은 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면접이 없습니다. 아, 면접이 없는데
전공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이 있고 그 면접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그 면접은 아까 말씀드린 심층 면접이기 때문에 그럼 강점을 찾아야 되겠네, 그죠? 예, 그렇죠. 네. 기본적인 어떤 패턴 자체를 제대로 알고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전형의 특장점을 분석을 해서 그게 맞춰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아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보완해야 될 점들 그리고 더 해야 할 점들을 좀 파악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상담한 내용들 저희가 이메일로 내용을 정리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서울과학기술대학 그 영어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목표로 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반영률이 50%에 달하는 자기소개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자신의 꿈인 외교관에 대한 재탐색이 필요하며 생활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질문에 합당한 내용을 적어야 되겠습니다. 입학사정관님의 그 결정적 조언으로는 자신의 전공 역량을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서 기술을 하라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지망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효환 실장님께서 직접 자리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여름방학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대학교, 참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손꼽히는 서울여자대학교는 작지만 알찬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적 수준의 학구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내 최고의 몰입형 영어 교육을 실시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따뜻한 감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 덕, 수를 갖춘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는 서울여자대학교는 2020 트리플 도약이라는 발전 목표로 창의적 전문성, 인성과 소양, 봉사와 실천, 3대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플러스형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교육 중심 대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서울여자대학교는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바론 플러스 인재 전형, 기독교 지도자 전형, 사회 기여자 전형으로 나누어 선발합니다. 보석보다 빛나는 가치를 만드는 대학, 나, 우리, 사회를 깨우는 특별한 교육으로 21세기를 준비하는 대학, 배움과 나눔을 이어가는 서울여자대학교가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네, 서울여자대학교의 홍보 영상까지 함께 봤습니다. 환하해지는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스튜디오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서울여대 입학사정관께서 직접 자리하셨습니다. 안호경 선생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우선 인사 먼저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서울여대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들이 참 많다는 것들을 저희가 직접 많이 아이들의 피부로 질문을 느끼죠. 보면서 네. 보고 싶어 하는데요. 전형에 대해 많이 궁금해합니다. 2014학년도 서울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의 종류, 특징에 대해서 사정관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서울여자대학교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는 총 7개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데 89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 전형으로는 바론 플러스 인재 전형, 그리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1과 2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모든 전형에서 공동체 정신이라든지 협력, 그리고 긍정적 가치관 같이 인성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저희가 전형이 총 7개긴 하지만 3개의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형으로는 일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생을 뽑고 싶어하는 전형인데요. 수시 1차에 학교생활 우수자 1이 있고요. 네. 수시 2차에 학교생활 우수자 2가 있습니다. 원투로 나눠졌네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고등학교 생활에 충실하면서도 또 인성을 좀 강조하는 전형이 있는데요. 바론 플러스 인재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기독교 지도자 전형으로 학생들을 네.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 기여자 또 배려자 이런 가정의 네.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인데 사회 기여자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네. 그리고 기획윤중 전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저희가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들을 네. 선발하고자 하다 보니까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가장 기본적인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통원서를 받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근데 그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그 공통 양식을 좀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뭐 뒤에 뭐 그렇습니다. 플러스된 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4개 문항만 똑같이. 받습니다. 네, 모든 전형에서 똑같이 그렇군요. 받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 전형 간소화를 위해서 좀 많이 간소화된 그런 경향을 네. 보이고 있는데 서울여자대학교도 좀 많이 좀 변했을 것 같아요. 전형이 다양하게 네네네. 있고요. 예. 이렇게 변화된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는 기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관님께서 좀 콕 집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저희 이번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1을 통해서 미술대학 학생들을 선발하게 됐습니다. 네. 현대미술과 학생들하고요, 또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모두 실기가 없는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실기가 없네요. 네. 미술 그렇습니다. 관련 대학인데 네, 실기 없다고요? 실기 네. 없이 선발하게 됐고요. 학교생활 충실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수시 2차에 있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2번, 네. 2번인데 1단계 전형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1단계에서 서류 종합평가 100%로 선발을 했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성적 내신 교과 성적이 성적으로 강화가 됐네요, 네, 그러니까. 네. 60%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사정관들이 평가하는 서류 종합평가를 40% 반영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2단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1단계 성적을 60% 가지고 가고요. 그다음에 면접 40% 반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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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사회기여자 전형에서 지원 자격이 또 추가가 되는 그런 희소식이 있습니다. 네. 지원 자격에 뭐 군인이라든지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자녀분으로 계신, 그러니까 네. 15년 이상 재직하셨으면 되거든요. 네. 그런 자녀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음. 그다음에 또 다자녀 가구, 다자녀. 3자녀 이상이면 됩니다. 예. 다자녀 가정에 또 자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농어촌 학생 전형, 그다음에 기획윤등 전형에서 면접이 폐지가 되었고요. 면접이 없어졌네요. 네. 그다음에 기획윤등 전형에서 지원 자격에서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 본인이나 또 그런 네. 또 자녀가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전형들이 몇 가지 있는데 네. 작년까지 등급이었거든요. 네, 올해는 등급에서? 100분위로 바뀌었고요. 등급에서 100분위로 바뀌었네요. 네네. 그렇게 바뀌었고, 그렇게 적용하는 전형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1하고 농어촌 학생 전형, 기획윤등 전형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작년과 달라진 점들까지 저희가 또 확인해 봤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뭐 이것들을 다 기억해야지 하시지 마시고요. 네. 저희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 또 전형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것도 있으니까 그쪽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원서 접수와 면접 일정, 합격 날짜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시 1차하고 수시 2차가 원서 접수 기간이 다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시 1차 같은 경우는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시 2차는 수능을 마치고 나서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요. 네. 또 접수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면접일도 다르고 또 합격자 발표일도 다르겠죠. 저희 네. 수시 모집료가 보시면서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시 1, 2차의 원서 접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면접 기간도 다르고 합격자 발표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수시 2차에도 그 전형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수시 1회차에 6장을 카드를 다 써버리면 서울여자대학교는 못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서장원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40여일로 다가와 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를 지망하는 수험생들이 이 점만은 꼭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서울여대는 원래 입사관 전형이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대학이잖아요. 네. 특히나 그 바론 플러스 네네. 전형 같은 경우는 더욱이 그런데요. 네. 무엇보다도 그 전형마다의 특징이 좀 있는데 그 네. 인재사항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바론 플러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관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 그 네. 실천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선호를 네.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인재상이 맞지 않는다면 그렇죠. 맞지 않는다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1, 2가 있으니까 네. 거기에 또 인재상을 보면 자기 주도적 실천 의지를 가지고 학교생활에 충실하면서 네. 지성, 인성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네.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이제 네. 선발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인재상에 맞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 방법이 막
잘 몰라가지고 헷갈려가지고요. 이 전형에 맞는데 다른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좀 면밀하게 좀 살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가능성과 잠재력이 네. 있는 학생들을 선호하는 대학이라는 거, 전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럼 서울여대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 직접 전화 연결해서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방송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근조근 말씀하실 것 같은데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애널리스트가 꿈인 고3 학생입니다. 네. 서울여대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꿈인 여학생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수시 준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서울여대 입학사정관님께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셨어요? 네, 제 내신 성적이 입학사정관제를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어떤 입학사정관 전형이 저에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네,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이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서상훈 선생님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보면요. 국어가 4.8, 수학이 3.8, 영어가 4.5, 사회가 3.9, 국수영사 평균이 4.3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면 국어가 100분이 30에 6, 수학이 58에 5, 영어가 36에 6, 생활과 윤리 34에 6, 한국지리 13에 7. 그래서 100분이 합이 158에 5.8등급입니다. 네. 네, 희망 전형과 비교과 활동이에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은 서울여대 경제학과 바론 플러스 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면 2학년 1학기 학급 부회장 선도 활동, 3학년 2학기 학급 총무부장, 3학년 1학기 학급 부회장. 그러니까 이러한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 학급에서 굉장히 인기가 네. 많은 학생 같아요. 이거 네. 활동적인 학생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1학년에서부터 3학년 때까지 경제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네. 그다음 대학과 연계한 경제 관련 멘토링, 금융교실, 청소년 경제신문 여기에도 활동에 참가를 했고요. 서울여대 바롬 인성교육에도 참가했고 1, 2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295시간 어우, 굉장히 많이 했네요.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봉사활동도 양적으로 굉장히 많은 243시간을 참여했습니다. 수상 내역을 보면 모범학생 봉사모범 표창을 받았고요. 네. 교내 독서 토론대회 최우수상, 프로젝트 학습 발표대회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애널리스트가 꿈이다 보니까 경제 동아리에서 네, 활동한 게 맞습니다. 좀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요. 먼저 안우경 사정관님께서 우리 학생이 성적과 비교과 활동까지 보셨는데 장점 그리고 보완할 점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전화를 주신 학생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것은 경제와 관련해서 비교과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다는 네. 겁니다. 또 경제와 관련해서 또 책을 또 많이 읽었더라고요. 네. 다양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리고 또 했던 것이 학습 도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봉사활동, 그다음에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나누고 네. 협력하는 네. 그런 공동체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던 학생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교과 성적이 3학년 1학기 때 한 등급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 상승을 했군요. 3학년 때 성적 올리기 성적의 쉽지 수준이 않은데 괜찮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여대에 관심을 가지고 뭐 진로 프로그램, 또 바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네. 또 인재상 같은 걸 좀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게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네. 됩니다. 보완점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또 보완점이 이제 아무래도 경제학과에 지원을 하려면 좀 교과 성적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이 필요한데 좀 한 등급 오르긴 했지만 약간 아쉬운 점이 좀 남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와 관련돼서 읽어보니까 좀 보완할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예. 네. 네, 비교과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학생인데 네. 그 학생부에 나타나지 않았던 자기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배웠던 점, 배움의 네. 깊이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써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모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저희도 하면 그 좋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 활동 내용 상당히 많은데 네. 그 뭐 서성원 선생님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활동 결과가 없어요. 네. 결과가 없고 그 이후에 느낀 점이나 변화된 점 이런 것들이 많이 모자란 학생들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앞서 우리 학생이 그 부족한 내신 성적 때문에 서울여대 바론 플러스 인재 전형에 적합한지 고민을 했어요. 사정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비교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경제학과에 대한 전공 탐색을 했다는 점은 굉장히 높이 살 만한 건데요. 네. 저희가 학생한테 좀 질문을 해서 좀 네.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학생 듣고 있죠? 네. 예. 서울여대 바론 플러스 인재 전형에 어떤 면에서 본인이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적보다는 비교과를 조금 더 많이 보고 최저학력이 없다는 거에서
네,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네. 대답이 괜찮았나요? 네, 저희가 비교과 활동도 하나의 학습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네. 교과 활동하고 비교과 활동을 균형적으로 잘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학생에게 유리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준비를 그래도 네. 많이 하고 있는 학생인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예. 서울여대에 직접 설명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요. 서상우 선생님께서도 같이 비교과 활동과 우리 학생의 성적도 같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의 이제 교과, 비교과, 이제 수능 이것을 좀 평가를 해보면요. 네. 비교과가 좀 제일 앞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과, 그 다음에 수능. 수능은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저 기준이 없는 입사관 전형이 맞다. 이렇게 이제,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해 볼 수 있고. 근데 경쟁률이 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네. 그런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낮은 교과 성적이 결국은 대학의 선택의 폭을 좁히는 오.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강점인 비교과를 최대한 살려야 하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네.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학생한테 좀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1차적으로 자기소개서 써보니까 어때요? 어렵죠? 네. 네. 특히 어떤 점이 어렵던가요? 했던 활동들은 많은데 이거를 학교 인재상을 보고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좀 힘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학생이 자기소개를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양보다 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학생은 지금 다양한 활동을 모두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사례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전공 적합성이나 그다음에 본인은 그렇게 이제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남들이 보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도 그렇죠. 많거든요. 네.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써나간다면 좋은 자기소개가 나올 그리고 것 같고요. 가장 활동에 자신 있는 부분을 두 가지씩으로 먼저 쓰는 게 좋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자신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말해야 되는 거고,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학생들이 글은 잘 쓰지만 네. 답을 못 한다는 게 아. 이제 가장 큰 맹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얘기를 네. 이야기하듯이 진솔하게, 솔직하게 이게 써나간다면, 그리고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써나간다면 좋은 글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아까 다시 반복하지만 많은 것을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의미 있는 사례 중심으로 쓰라고 이렇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향후 학업계획과 진로계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모르는 내용 이런 것을 막 쓰거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이런 걸 쓰는 네. 것보다는 자신이 경제 관련 활동을 했잖아요. 그 활동에서 어떤 어려움을 느꼈는지 네. 그러한 것을 대학에 가서 보완하는 네. 그런 쪽으로 자기소개를 써줬으면 좋은 글이 나올 것 또 같습니다. 잘못 카피하면 또 유사도 검색에서도 걸리겠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면 될까요? 자신이 잘하는 것 중에서 가장 특출난 것들을 골라서 그걸 잘 풀어낼 수 있게 자소서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또 여러 가지 전형 중에서도 특히 면접에 대해서 많이들 신경을 쓰실 네, 것 그렇죠. 같은데요. 우리 안우경 사정관님께서 이 심층 면접이랄까? 면접에 대비할 수 있는 팁 같은 것도 있으면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대학들마다 입학사정관 전형이긴 하지만 기초학업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예.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도 심층 면접에서 기초학업 능력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런 네. 지문들을 좀 찾아보면서 핵심 내용이 뭘까 이런 걸 좀 파악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대학마다 저희도 그렇고 대학 홈페이지에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뭐 경향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교과서 소상원 위주로 공부를 선생님께 해야 좀 말씀을 되는군요. 좀 드릴게요. 네. 그 6장의 카드를 잘 써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서울여대 말고도 다른 카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과가 가장 강하고 지금 문제는 이제 수능이 가장 큰 문제란 말이죠. 네. 그래서 최저 기준이 없는 입사관 전형 이외에는 지원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게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요. 네. 다만 이제 비교과라 할지라도 적지는 않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나쁘지 않을 뿐이지 네. 다른 학생에 비해서 월등히 이제 비교의가 있다 이렇게 경쟁력이 평가하기는 있지는 좀 않다. 예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보기에는 거고. 어렵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좀 신중을 좀 기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면접 준비에도 최선을 좀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울여대 이외에는 한림대 경제학과 전공역량 우수자 전형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하고 가톨릭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예. 오늘 서울여대 입학사정관께서 직접 나오셔서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상담받은 내용들은 저희가 이메일로 정리해서 또 보내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해드립니다. 이금소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서울여대 발언 플러스 인재 전형을 목표로 하는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득력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2단계에서 진행되는 심층 면접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입학사정관님의 결정적 조언은 각종 경제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오늘 여름방학 특집으로 입학사정관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오늘은 서울여대 안효정 입학사정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여대를 희망하는 친구들 중에 발언 플러스 인재 전형에 대해서 궁금함을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 전형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발언 플러스 인재 전형에 대해서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원 자격을 보시면요. 2011년 2월 이후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거나 졸업 예정자면 되고요. 그다음에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새 학기 이상 이수한 그런 학생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재상을 살펴보자면 관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과 실천을 통해서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학생. 그러니까 전공적 합성하고 공동체 정신, 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전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단계별 전형인데요. 1단계에서는 서류 종합평가 100%를 반영합니다. 그다음에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3배수만큼 심층 면접을 보게 되는데 1단계 성적을 60%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심층 면접을 40% 반영합니다. 면접이 중요하겠어요? 네,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면접 유형은 일단 2사람 이상의 면접관과 개별 면접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학생들에게 기초학업 능력 평가를 할 수 있는 지문을 드려요. 그럼 20분 동안 그 지문을 검토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질의응답 10분 동안 하시면 됩니다. 네. 질의응답을 할 때는 지문에 기초해서 기초학업 능력에 대한 평가도 하지만 저희가 대학생활 잘 지낼 수 있는지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서 알아보기도 네. 하고요. 또 인성에 대해서 질문도 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없군요. 네. 발언 플러스 인재 전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름방학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서울과기대와 서울여대 편을 마련하고 여러분과 1대1 심층 상담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드렸는데요. 서울과기대와 서울여대 입학사정관을 모시고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서상원 선생님 그리고 안효경 사정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여름방학 특집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도 여름방학 특집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 특집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가톨릭대와 아주대 입학사정관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자세한 정보들 알고 싶은 분들 그리고 수험생들은 꼭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